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동창입니다. 아, 인상이 참 좋으세요, 회장님. 아이,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맨발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걸 이끈 분입니다. 어신족이라고 그러던데 정확히 어신족이 무슨 뜻입니까? 자, 그거는 그냥 편의상 또 외국어를 써서 좀 이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맨발인들이고요. 맨발러 이런 겁니다. 실제 어싱이라는 것은 땅과 접지하면서 땅 속에서 이 땅은 배터리입니다. 음전하를 띈 자유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그 배터리와 우리가 접하면서 맨발로 접하면서 그 땅 속에서 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인체의 또 모든 생명체가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땅을 통해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내 몸을 충전하는 거군요. 겁니다. 걸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 회장님은 처음에 맨발 걷기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2001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은행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경영하고 이 많은 외국인들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나게 쌓였죠. 이제 그러다가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간지수도 막 100이 넘어가고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막 넘어지고 이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고. 자,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이 TV 프로그램이 왔는데 그 TV 프로그램에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전이 되신 분이 병원에서 한 달밖에 이제 더 못 산다. 그래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왕 죽을 바에 그러면은 집 뒤에 마침 있는 청계산에 가서 그냥 맨발로 죽겠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하루 종일 맨발로 걷고 쉬고 생활을 했더니 죽기는커녕 갈수록 쌩쌩해지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병원을 갔더니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 TV를 보는 순간 어쩌면은 저 맨발 걷기에 사람들이 모르는 건강에 비밀이 숨어 있겠구나. 그리고 저 자신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 TV를 본 다음 주말에 그때가 2001년 4월 달입니다. 그날 2시간을 맨발로 산책을 했더니 신발 신고 걸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모든 세상이 싱그럽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 자신이 그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2시간을 맨발로 걷고 그날 밤 꿀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매일 1시간, 1시간 반을 맨발로 걷고 출근하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랬더니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던 화장실을 2번, 3번씩 가는 거예요. 장애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하니까 뭐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가도 감기가 올마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문 앞에는 감기 든 사람 출입 금지다 이렇게 써붙일 정도로 그랬었는데 맨발로 걷고 난 이후에는 감기가 들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금방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맨발 걷기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그 어떠한 기록도 정보도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책을 써야 되겠구나. 책을 써서 내 자신의 이 변화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숲에 들어가면 그때그때 단상들을 기록하고 저 나름대로의 치유 과정을 체계화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최초의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 각 지자체에서 황토끼를 깔아서 맨발 체험장은 만든다 이런 기사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예. 맨발로 걸을 때 꼭 황토길이어야 합니까? 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연의 숲길, 자연 그대로의 길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황토는 그 자체가 점성이 풍부해요. 점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전기예요, 전기. 땅속에서 올라오는 전기가 몸 안으로 흐르려면은 수분이 많아야
물기가 있어야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황토가 전기가 더 잘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황토에는 많은 유익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으면서 이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전자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유익균이 우리 몸에 이로움을 준다. 그런 접지 효과 측면에서는 바닷가 물이 찰랑찰랑한데 모래. 네. 물이 찰랑찰랑한 모래사장 그리고 갯벌을 걷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우, 좋겠네. 여기서 바닷길은 소금물이잖아요. 예. 소금물은 염도가 3.5% 정도 됩니다. 예. 바닷물은. 예. 일반 물보다 소금물이 염도가 높은 물일수록 전기가 더 잘 통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올라오는 전자가 훨씬 더 우리 몸으로 빠른 속도로 전도된다. 그래서 접지 효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맨발로 걷는 효과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숙면을 취했다고 그러셨고 대장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 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죠.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깐 이 맨발의 효과를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자, 지압 효과는 우리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맨발로 걸으시면은 그 장기의 모든 지압점들 다 우리 몸무게 50kg, 60kg, 70kg로 지압을 하잖아요. 내 몸무게로. 그러니까 천연의 완벽한 지압입니다. 그 지압을 통해서 얼마 전에는 자갈만 걸었다는 분이 집안에 자갈을 깔아놓고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었더니 10년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었는데 3개월 맨발로 걷고 병원에 갔더니 약을 처방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다음에 접지 효과는 이거는 방대합니다. 자, 우리 땅은 제가 생명의 자유전자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전자는 어디서 왔느냐? 태양에서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옵니다. 전자가 지구의 전리층까지 도달해가지고 지구 이 전리층에서 1초에 44회를 치는 평균 44회를 치는 번개를 통해서 1000회에 달하는 네오를 통해서 땅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자가 그 번개와 네오를 통해서 땅속으로 내려와서 대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배터리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바로 2010년도에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전기 기술자와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라는 심장의학자 그리고 가에탕 슈발리아라는 그 공학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정리한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자, 우리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몸의 전압을 재면은 300mV, 400mV, 500mV 막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신발을 벗고 땅과 딱 접하면은 순식간에 0V로 떨어져요. 그래요. 자, 그 이유를 클린트 오버는 땅속에서 올라오는 음전화를 띤 전자가 우리 몸 안에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는 양전화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준다. 자, 그러면은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뭐 신장염, 동맥경화 이 모든 현대 문명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하는 활성산소가 맨발로 땅과 접하는 순간 중화되고 소멸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 전위를 평균 2.7배로 올려줘요. 자, 그러면은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혈액이 막 끈적끈적했던 혈액들이 쫙 묽어집니다. 포도알처럼 막 늘어서게 됩니다. 혈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안 생겨. 혈전이 안 생기잖아요. 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에 모낭세포가 막 혈액이 안 도니까 머리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막 머리가 빠져요. 탈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고 막 듬성듬성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혈액이 왕성하게 돌면서 모낭세포에 혈액을 공급하고 하니까 탈모됐던 분이 새로 발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휘어졌던 분들이 검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막 검버섯이 피었던 분들 그리고 주름이 자글자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그 세포에 혈액이 막 공급되고 영양소가 공급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되니까 어떻게 돼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이 치유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맨발 걷기로 그 건강이 치유된 분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기억나는 분 몇 분 소개해 주시면요. 뭐 여러분이 계시는데 자 만성 두통으로 뇌 수술까지 받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 가지고 안 되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 끝나고 나서 계속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16년도에 맨발 걷기 숲기 힐링 스쿨을 대모산에 설립하면서 그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신 그분이 맨발로 걸은 지 2달 만에 모든 진통제를 하나도 안 드시고 생활해 왔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도 대서특필해서 났지만은 전국의 산을 3,000개를 등반한 박성태 님이 등반 가니까 당연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프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흉추 9번, 10번이 새까맣게 암세포로 썩어 있다. 그래서 더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으로 PSA 지수가 935까지.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다. 그런데 이분이 제 책 맨발로 걸어라는 책을 읽으시고 맨발로 걸으면은 살 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 뒤에 금대산을 처음엔 한 2주간을 기어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힘이 나가지고 걸어서 2달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935의 PSA 지수가 0.358로 떨어졌어요. 정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거기다가 9번, 10번 흉추가 새까맣게 썩어 있었는데 그게 하얗게 재생된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요컨대 네. 그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 그래서 발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치유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주의할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일반적인 상식 또 의학계에서는 당뇨 걸리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예. 상처가 나면은 아물질 않으니까. 네. 자, 여기에 왜 당뇨는 생기는가? 그리고 왜 당뇨가 생기면은 아물질 않는가?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렇게 있는데 제1형 당뇨는 췌장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기전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돼 가지고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에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왜 못하냐면은 면역계는 전자가 충전이 돼야 작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고갈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파괴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슐린은 생성이 되는데 왜 혈당량이 안 내려가느냐. 인슐린이 생성이 돼 가지고 그 인슐린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안으로 밀어넣어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가 타가지고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당뇨 계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포도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의 문을 열어 젖혀야 되는데 문을 열어 젖히려면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자가 고갈됐으니까 열지를 못해. 그래서 포도당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타지를 못하니까 혈당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은 전자가 막 충전이 되니까 인슐린이 막 힘이 생겨가지고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를 막 밀어넣는 거예요. 저항성이 내려가고 따라서 혈당량이 내려가는 겁니다. 당뇨가 치유되면서 상처도 빠른 시간 내에 아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맨발 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어서 맨발 걷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실전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그런 실전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맨발 걷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파상풍 주사부터 맞으라고 하던데 라고 얘기해요. 네네네. 그건 좀 안전을 위해서 그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 말씀하셨으니까 맨발로 걸으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가능하면은 이제 맨손 체조를 해서 몸을 좀 유연하게 해주시는 게 네.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눈앞을 주시해서 혹시 위험물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길 밖으로 풀숲으로는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박또박 걸으시면서 혹시 돌뿌리가 있더라도 이 질질 끌리게 되면은 저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자, 혹시 옛날에는 이 못이나
또는 그 철조망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거기 네. 찔리면은 거기 녹으로 인해 가지고 파상풍이 이제 감염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파상풍 예방 접종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받으시면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계셔도 예. 이제 되는 그런 거고요. 만에 하나 그 위험성 대비해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어요. 이제 예. 맨발 걷기 시작합니다. 예. 어디서 걸어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서 걸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 이 맨발 걷기는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네. 그냥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물주가 원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땅을 밟고 살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현대 들어와 가지고 신발을 신고 땅과 접지가 차단되면서 살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생명체는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길을 걷고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못 걷는 거예요. 땅과 접지가 차단된 수십 년이 땅과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각종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흙을 밟아야 되는 거죠. 흙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를 밟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지구의 중심부와 연결된 네. 흙길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뒤에 뒷길이나 또는 아파트 주변에 또는 우리 거주지 주변에 도시공원, 공원에서 흙길을 밟으시거나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산이 있으면은 산길을 걸으시거나 또는 바닷가에 사시면은 바닷물이 찰랑찰랑한데 갯벌을 걸으시거나 어찌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에 거주지 주변에 흙길을 찾아놓는 것이 제일 좋다. 예컨대 쉬운 것은 주변에 학교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네. 땅으로 된 학교 운동장 밟아도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을 찾으시면은 그게 바로 내 건강의 치유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맨발로 걸을 때 맨발로 얼마나 걸으면 좋습니까? 맨발로 하루 3회 맨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하루 3회. 하루 3회. 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네. 자, 그러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는 학교 가기 전에 30분이라도 땅을 밟으시면은 밤새 쌓였던 모든 독소와 모든 혈액이 끈적끈적했던 상황들이 다 치유되고 아주 활기찬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시간 빨리 식사를 하시고 학교 주변, 사무실 주변, 내 삶의 주변에 흙길을 찾아가셔가지고 30분간 또 땅을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 후에는 저녁 식사 후에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주변의 흙길을 밟으시면은 하루 3끼 식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혈액은 맑아지고 그리고 ATP도 막 생성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진정되면서 편안한 숙면의 세계로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좋은데 예. 이제 하필이면 점점 추워지는 겨울을 맞게 돼요. 네. 근데 아까 주로 촉촉한 그런 땅을 흙길을 밟아. 예, 밟아라 예, 이러셨는데 예. 그럼 얼어버린 겨울길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다 걱정하실 겁니다.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는 지금 방학을 11월 셋째 주에 방학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선언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100일 동안 열심히 맨발 걸으시고 치유 대신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에게는 포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하면은 우리 수천 명이 있는 단톡방 그리고 수만 명이 있는 카페에 막 뜨겁습니다. 겨울 내내 뜨거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오늘 맨발로 걸었다. 어떻게 추위를 내가 이겨냈다. 이런 슬기로운 방법이 있다. 이런 걸 막 올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이제까지의 그런 방법으로는 자, 우리 수면 양말 두툼하잖아요. 거기에 바닥을 2개를 구멍을 뚫어요. 그 수면 양말을 신고 하면은 땅과 접지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영하 한 5도, 7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이상 내려가서 영하 10도 내외 막 이렇게 되면 더 추워지니까 그때는 그 양말 신은 데다가 위에다가 발등팩이라는 게 핫팩이 있어요. 그걸 붙이고 걸으시면은 영하 10도 밑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겨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오면은
자, 눈이 오면 어떡하냐. 이때는, 슬리퍼를 신고 이제 가요. 그래서 일단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100m, 200m, 300m 정도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눈이 묻은 발로 그대로 슬리퍼를 신으세요. 그리고 한 20, 30m만 걸어가시면은 눈이 발 밑에 체온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녹아요. 물이 따뜻해져요. 네. 그 발바닥 밑이 따뜻해집니다.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한 100m, 200m 정도 또 슬리퍼 신고 걸으시고, 그때는 눈이 와 있기 때문에 눈하고 다 연결돼서 전부 다 접지가 되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있어도.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맨발로 걸으시고 슬리퍼 신으시고 이렇게 교대로 하시면은 1시간, 1시간 반 충분히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전국적으로는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요 수도권 쪽에서 그 맨발 걷기 명소랄까요? 예. 아, 요런 데는 괜찮아요 하는 데가 있으면 한 3곳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자, 지금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대모사는 네, 대모사. 완전히 맨발 걷기 성지 1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와서 맨발로 걸으십니다. 코스도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평탄한 길들이기 때문에 초심자들도 얼마든지 걸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성남에 최근에 이 황토길들을 많이 만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중앙공원, 율동공원, 뭐 대진공원, 위례공원 이런 데도 있고요. 또 하남시에도 황토길, 그다음에 미사길 이런 맨발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성태님이 저 남양주의 금대산 거기도 많이들 가시고요. 거기도 맨발 걷기 좋은 길입니다. 인천의 청량산 그런 데는 아주 황금의 황토길입니다. 황금의 황토길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 인천의 한하계 해수욕장, 왕산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 이런 이 바다 갯벌들 그런 거를 가서 치유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 부분들을 찾아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집 근처에 있는 흙길을 찾으셔야 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 중에 맨발로 걸으시는 분 중에 제일 고령자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얼마 전에 분당에 사시는 네. 95세 어르신이 근데 맨발로 걸으세요? 예, 맨발로 걸으세요. 대단하시다. 그리고 혼자서 지하철 타고 오신 거예요. 아. 자, 그리고 80대 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 80대 오신 분들 나이가 많아요. 뭐 여기는 80대는 명함도 못 내미십니다. 그리고 70대는 그냥 어린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세상에서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고 제가 아까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ATP 생성 효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고 지금 요 모양, 요 모습 그대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깨끗이 사시다가 그리고 깨끗하게 가시게 됩니다. 대모산에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오후 몇 분이나 모이세요? 지금은 평균 한 100명에서 200명, 150명, 200명 정도 뭐 이렇게 오시고요. 뭐 많을 때는 몇백 명도 오시고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전국에서 다 오시고 때로는 뭐 그야말로 눈물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연들이? 그러니까 당장 죽음에 직면하신 분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 그렇지만 맨발로 걸으시면 나으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각 이제 지부 지회들이 이제 지방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최근에 우리 김해지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암 치유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양평에서 지도자 이제 연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 김해지회장이 오셨길래 어떻게 김해지회에서 계속 이 암 치유 사례가 올라오시냐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해지회에서는 김해 분성산에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종일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암이 걸려서 힘드신 분들, 또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오셔가지고 도시락 싸우세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을 같이 맨발로 걷고, 그리고 도시락 같이 다 나누어서
그야말로 서로 막 격려하고 기분 좋게 막 치유되는 그런 상황을 나누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4시간, 5시간을 맨발로 걷고 귀가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지압 효과는 맨발로 걸을 때 느끼니까 알았는데 그런 엄청난 힘의 접지 효과가 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내 몸과 마음도 살리고 나아가서 지구의 환경도 살릴 수 있는 맨발 걷기 열풍. 그래서 오늘 특별히 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현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으로 계시는 박동창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